증권사들이 매우 위험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증권사들이 진짜로 위험한가? 이걸 한번 오늘 진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진단하기 먼저 오늘 시장의 미국 월가의 시사점을 먼저 진단한 다음에 보기로 하죠. 오늘 월가는 다시 또 1.4% 반등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1.4% 반등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뭐 7% 심지어 뭐 9%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변동성 장이니까 1.4% 반등은 뭐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상대 강도 매일매일의 등락을 이렇게 최근 요건 열흘간 2주간 요건 열하루군요.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제 상대 강도가 강세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더 이제 안정적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반등을 했느냐? 오늘 반등의 요인 촉매가 뭐였느냐?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집행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2.3조 달러. 지난번 그 금융위기 때는 1조 달러 그랬는데 지금은 2배로 2조 달러도 넘는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제일 뭐 우려되고 걱정되고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 회사채 시장이 중요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었고, 그게 자꾸 신용 등급을 낮추다 보니까, 뭐, 우량 투자 등급 회사들이 정크본드로 바뀐다. 이래서 이제 이게 뭐, 투자 등급인지 정크본드 등급인지, 뭐, 지금 구분도 안 되고, 뭐, 투자 등급이었다 가르치면 정크본드로 전락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대량 채권을 뭐, 무제한으로 지금 뭐, 사드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산 신청 더 이상 나오기 전에 다 뭐 사드리겠다 그러면은 정크본드급으로 또 떨어졌던 게 또 정상펀드로 바뀌니까 뭐 시장이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구체적인 시장 안정 정책이 이제 시장에서 집행되면서 심리적으로 공포 심리가 이제 제거돼 가는, 완화돼 가는 그런 흐름이다. 요게 오늘의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차트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빨간 줄을 끊은 거는 제가 다른 목적으로 그려놨는데, 요건 뭐 제외하고, 일단 파란 선 S&P 500 이 차트 모양이 점점 더 이제 200일 이평선 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양이 점점 더 강세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제 안정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키포인트가 바로 회사채 무제한 매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섹터가 가장 반등이 강했던 것은 뭘까요? 당연히 금융주죠. JP모간 대표 은행 JP모간이 9% 올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차트 모양도 이중바닥에 매우 튼튼한 이중바닥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림도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핵심 이게 마켓 드라이버입니다. 결정인자. 그래서 이 JP모간은 은행과 증권을 통합해서 금융지주회사니까 뭐 한국의 지주회사들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 순수 증권회사만 골드만삭스가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JP모간하고 골드만삭스는 거의 모양이 똑같아졌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투자은행들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투자은행들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채가 부도날 위험이 없어지니까 부실화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주가 떨어졌던 게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장은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뭐 위험하다, 위기다, 뭐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즉각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받쳐줍니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금융회사만큼 안전한 기업이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즉각 보호해주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렇게 뭐 위험하다, 우리가 뭐 회사채 발행을 못한다 이러면 정부에서 즉각 해줍니까? 어림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위험해 보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해 보이는 데가 금융회사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데가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보도로 나오는 그러한 그 뉴스 헤드라인들이 매우 자극적이만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실질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제목을 아주 그렇게 달죠.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그 미국 시장 월가의 정보가 주는 국내 시장에 대한 힌트가 바로 우리 국내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 자료들을 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입니다. 증권사들이 위험하다. 왜? ELS 마진콜 충격이 지금 뭐 증권회사를 그냥 위기에 빠뜨려서 뭐 파산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갖다 풍기고 있죠. 그래서 이 증권사가 왜 위험하냐? ELS를 팔았는데 그 ELS를 팔았는데 대한 전거금이 지금 마진콜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거 돈 못 갖다 주면은 이거 다 날아간다 이거죠. 마진콜이 뭡니까 여러분? 마진콜. 이 도박 용어죠. 우리가 그 서양 영화에 보면은 뭐 그 테이블에 쭉 앉아가지고 카드 돌리다가 받을래 안 받을래 콜 걸면은 받으면은 콜이고 안 받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 지금 콜 걸렸다 이거죠. 자 이제 콜 걸었는데 여기 받을래 안 받을래 했는데 증권회사가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추가 증거금을 갖다 놓고 콜 받아야죠. 근데 받아놓을 돈이 다 떨어져서 없다 그러면은 그냥 털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위험에 처했다 이거예요. 지금 증권사가. 그럼 증권사가 진짜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느냐? ELS 관련 증거금 납입을 요청받았다. 뭐 누구한테 요청받았냐?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 확 커지니까 당연히 마진콜 요구가 나옵니다. 시장의 요구죠.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아래 위로 빨간 줄을 쳐놓은 게 이겁니다. 이 줄을 넘어서면은 지수가 이 줄을 넘어서 버리면은 낙인 그래가지고 마진콜을 당합니다. 이 넘어서서 이제 여기서 돈 못 받으면은 다 이제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난 3월 달에 이제 밑으로 툭 빠져서 틀림없이 이게 낙인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점검은 납입하고 계속 버티면은 돼요. 버티면은 드디어 올라왔죠, 이제. 이때 못 버텼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살았잖아. 근데 이때 또 지금 뭐 언론사에서 또 하는 거는 이게 다시 또 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다시 또 내려가면 이제 진짜 죽는다. 만약 여기서 이 갖다 바칠 돈이 없으면은.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조달하냐. 자체 자금이 있잖아요. 자체 자금. 자기 자본금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증권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갖다 대면 되는데 소형 증권사들, 자기 자본금이 크지 않은 회사들이 이거 상품 많이 팔아놓으면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가 안전해요. 소형 증권사보다. 근데 대형 증권사마저 지금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는데?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나? 이거 뭐 다 그냥 운용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뭐가 왜 없다 그러느냐? 이 기업은행 기업은 CP
CP 발행이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권회사 돈 떨어지면 CP 발행 급전 조달해야 돼. 이 CP는 말하자면은 개인으로 말하면은 저축은행 가서 돈 빌리거나 4차 시장에서 돈 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금리 주고 빨리 단기 자금을 갖다가 적각 융통해가지고 갖다 막는 거. 이 CP 발행이 급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정권회사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 이게 녹록치 않다. 다 떨어져 간다. 그 CP가 안 팔리면 돈 없으면 못 조달 못하면 회사 4차 시장 가서 급전 못 빌리면은 아파트 담보대출 갚아야 되는 회사 사람이 그거 돈 급전해가지고 못 갚으면은 압류대가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CP 발행이 이제 안 팔리면은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정권사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관적으로 확대하자면 한이 없이 이제 더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이제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인데, 그럼 정권사가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형 정권사들이 내막이 어떻게든지 자세히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나는 이렇다라고 까발리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방금 우리가 미국의 조치를 봤듯이 금융회사들이 무너지는 걸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무너지면은 얼마나 파급이 큰데, 조그만 정권사 하나 무너졌다 그래도 연쇄적으로 풍파가 얼마나 미치는데, 그 작은 회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금융감독원에서 감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CP 이거 발행하는데 살 사람이 없었어. 돈 조달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지금 채권안정기금 만들었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직접 시장에서 바로 무제한 사들인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돈 대가지고 채권안정기금 만들고, 우리만 돈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끼리끼리 돈 되는 대로 조금씩 보태라 해가지고 명색을 그럴싸하게 채권안정기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제한 매수를 한다.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시장을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이렇게 위험한 제목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보고 겁먹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위험한가? 진짜로 위험하지는 않다. 기업은행을 기업은 CP를 몇 조를 발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몇 조 이거 정권사들 몇 조 이거 돈 별로 크지 않습니다. 몇십 조. 정권회사 하나가 몇 조씩 되잖아요. 자본금만, 자기 자본금. 운용자금은 몇십 조씩 되고 자기 자본금만 몇 조씩 되잖아요. NH투자증권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도 채 안 되죠. 주가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이 NH투자증권 자본금이 5조입니다. 5조. 자기 자본이. 지금 5조 자기 자본을 2조 5천억에 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8,750원은 실제로 USI 자기 자본 가격이 1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15,000원짜리를 지금 8,750원에 팔고 있잖아요. 헐값으로 막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5조짜리를 왜 2조 5천억에 파는데, 이 사람들이 5조가 얼마 몇 년 안 가면은 2조 5천억으로 적자 나가지고 다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거 그래 되려면 매년 몇천억씩 적자가 나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년 4천억, 3천억, 4천억씩 계속 이익이 나는데 어떻게 이게 매년 안으로 반토막이 나느냐 이거야. 5조가 왜 2조 5천억이 되느냐 이거예요. 매년 3천억씩, 4천억씩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그 중에 30%, 40%만 배당 주고 또 회사 적립하고. 그리고 자본금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회사가 더 내용이 좋아지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왜 이래? 이 시장의 심리입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투자 기회가 있고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돈 벌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비쌀 때 사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쌀 때 사야 되는데, 근데 살 때는 왜 산대? 위험해 보이니까 사죠. 위험해 보이니까 사지. 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싸? 비싸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라독스라는 거고, 주식시장은 파라독스의 시장이고, 그 파라독스에서 싸게 사야 비쌀 때 팔 수가 있고, 비쌀 때 사면은 마진이 없어요. 그 투자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원래 그 며칠 전에 NH증권에 그 주총을 했는데 그 연임된 CEO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래 목표가 4,700억이라 그러더군요. 순이익이. 그 여기 애널리스트들 평균치 원래 뭐 1분기 실적이 매우 나쁘니까 원래 예상이 당기순이익 3,900억으로 이렇게 예상해놨네요. 이게 이제 FN 가이드 평균치입니다. 근데 사상은 4,600억 이익을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분기가 다 지나갔는데 증권회사들 1분기 이익이 뭐 작년 대비로 8%, 80%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서 80% 떨어졌지만은 몇백억씩 이익이 났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이 세계 환경이 갑자기 느닷없는 재앙이 닥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와중에도 적자가 안 나고 200억, 300억씩 벌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안정적인 장사가 어딨어? 근데 단지 작년 대비 80%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쇼크를 받고 주가가 마구 던져버린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ELS 그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났다. ELS에서는 손실이 났는데 다른 데서 이익이 엄청나게 났어. 상세하고 나니까 뭐 한 300억씩, 200억씩 이렇게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ELS 팔았는 상품에서 손실이 난 거는 이게 진짜 손실이 났나요? 이게 평가손입니다, 전부 다. 이게 마진콜 하면은 그 증권회사들이 콜을 받지 그냥 이게 그냥 털고 나가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은 평가 손실 났던 것이 다시 평가 이익으로 다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많은 평가 손실이 났지만은 그 분기별로는 평가 손실이 나지만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 가면은 이 평가 손 났던 게 반대로 평가 이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분기에는 이게 이제 복귀되면은 아마 이번 2분기에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2분기에는 1분기 뭐 1,000억씩 적자 났던 게 흑자로 1,000억으로 다시 바뀝니다. 평가 손이 평가 이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이 아니에요. 1분기에 ELS 자기들이 팔아서 난 손실이.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같으면 마진콜 당하면 끝입니다. 개인은 이미 돈 다 털어넣어가지고 그 상품을 샀는데 추가적으로 전거금 납입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당신 원금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금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사채시장에 가서 돈 끌어와가지고 그것도 은행에 납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ELS, DLF 뭐 오만 파생금융 상품을 팔아가지고 증권사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위기에 빠진 거는 그 상품을 산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증권회사 뭐 부자들 상대로 하는 지점 고객 상담실 이런 데서 주로 이 상품을 파는 게 이게 ELS 상품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돈을 뭐 은행에 넣어놓기가 너무 많아가 넘쳐나가지고 단기자금 운용할 데가 없나 해서 운용하는 게 바로 ELS 상품입니다. 근데 ELS 상품들이 이게 지금 1분기에 이게 마진콜 당해가지고 아마 손실이 많이 났고 다 털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는 게 증권회사가 위험한 게 아니고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위험하다. 근데 그거는 이미 알고 충분히 설명을 다 하고 샀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샀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증권회사의 몫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손실 나면은 그걸 갖다가 뭐 온대로 언론에다가 뭐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느니 뭐 불안전 판매했느니 오만 시비를 다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대서 뭐 침소 봉대해가지고 하면은 또 금감원에서 또 조사해보고 야 그 얼마 갚아줘라 이러고 이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많이 만들어 팔지만, 증권회사가 위험한 건 별로 없습니다. 위험한 거는 이 상품을 사는 개미 투자자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초보자나 웬만한 투자자들은 이걸 사면 안 돼요. 이거 사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품 설명 들어보면은 뭐 그럴싸합니다. 한 3년 만기인데 6개월 만에 초과 이익이 한 10%까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그냥 갚아준다. 환매 다 해준다. 솔깃하지요. 근데 3년간 10%, 근데 그 솔깃한 거는 잘해야 최고로 잘 낼 경우에, 만약에 이 지수가 현재에서 옆으로 그대로 횡보해가지고 6개월 가면 그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선의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잘 되면은 뭐 6개월 또는 3개월 만에 뭐 환매할 수도 있다.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상품을 사고, 그런 그 유혹을 걸어서 만들어 파는 상품이 이 파생연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빨리 돈 벌고 싶은 그 욕구를 부추겨서 파는 사기 상품이에요. 말하자면은 고급 사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증권회사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증권회사는 위험하면 왜 이걸 만들어 팔겠습니까? 자기들은 안전하고 사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이거 만약에 아마 이 파생금융상 한꺼번에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건 안 사면 돼. 그냥 이해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꾸 억지로 사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 증권사마다 다 그 상품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들은, 제가 아는 가장 안전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저는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 요거만 추천을 하고 있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변화무쌍하고 뭐 운용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NH투자증권은 가장 자본 규모가 크고 안전하고, 배후가 NH농협, 국내 최대 금융회사고 수많은 개미들로 이루어진 자금이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파생금융상품을 제일 보수적으로 운용해요. 제일 큰 대형 회사가 파생상품 판매는 그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조금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배당도 최고로 많이 주고, 원래 뭐 배당컷 위험이 있다 하는데 당연히 있지요. 만약에 이 회사 CEO가 이번 주총 때 뭐 원래 4,600억을 이익을 내겠다 그랬는데, 그거 절반 3,000억밖에 이익을 못 냈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를 연장해가지고 비관적으로 3,000억 이익을 내겠다고, 그거만 목표 미달했다 칩시다.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이 8,700원인데 우선 주면은 이게 7,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7,000원에 3,000억의 절반 배당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당 컷을 해도 굉장히 좋은 배당이고, 배당 투자로서는 이만한 주식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충분히 물타기, 뭐 이게 트레이더는 물타기라고 말하지만, 투자자는 물타기라는 용어보다는 스무딩 효과, 매수 단가 낮추기로 충분히 추가 매수할 타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